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컴퍼니 팩토리의 권영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객 개발 관리에 대해서, B2B 고객 개발 관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셴젠, 홍콩, 광저우, 싱가포르, 시애틀 한 6개 지역에 여러 개국의 팀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실리콘밸리, 즉 써니베일이라는 동네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패러그래프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B2B 세일즈 프레임워크, 그리고 두 번째는 B2B 세일즈, 그리고 B2B 서비스, 여러분들의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고객 관리를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저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B2B 고객관리 프레임워크에서 일반적인 내용과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잠재 고객이 있으면 B2B 잠재 고객, 회사가 됐던 공공이 됐던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그리고 세일즈 타겟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잠재 고객을 분석하고 기존의 고객은 어떻게 접근하고 만약 미팅이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드려서 미팅이 어레인지 된다면 저희가 피칭 자료를 준비해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준비해서 피칭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계약 관리라든지 아니면 중간 진행 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으로 계약 관리가 되겠죠. 근데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작은데 너무 많이 공수를 필요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 커버리지가 우리가 어느 담당자까지 릴레이션십이 있고 그 뒤에 넘어서 의사결정자 누구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실제 이게 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걸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윈 확률이 높아서 이거는 포커스에 우선순위가 높아야 될 거고 우선순위가 조금 더 뒤로 밀릴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표를 가져가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턴레이시라고 해서 기존의 고객들이 약간 이슈가 있어서 이탈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떠나가는 고객을 아니면 이탈하는 고객을 잡을 건지, 그리고 실제로 수익률이나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을 때 혹은 높아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B2B 고객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계속해서 어떤 지표와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관리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B2B 세일즈를 하면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재무에서 의사결정하시는 분, 실제 사용하시는 분, 지금 마케팅 포인트 혹은 세일즈 포인트, 총괄 의사결정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병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고객들은 대부분 병원입니다.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 병원 총괄 원장님이 계셔서 저희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의 포인트가 있을 거고, 실제 사용자, 저희가 만약에 고객이 병원이라면 이 사용자는 일반 환자가 될 수 있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혹은 간호사 선생님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할 건지 여러분들 세일즈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포인트마다 자기의 의사결정 포인트 혹은 자기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의사결정,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다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0명 정도의 세일즈 그리고 어카운트 매니저들이 저희 회사를 스쳐갔고 지금도 현재 15명 정도의 세일즈 담당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고객들한테 제안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느끼는 가치, 그리고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혹은 우리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가격 레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상품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을 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든지 이게 마음의 허들이 있어서, 그래서 볼펜인데 이게 1,000원이면 그냥 부담 없이 살 수 있지만
볼펜이 뭐 3만 5만 원 되면 아 이거 너무 가격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2B 세일즈를 할 때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할 때 고객이 느끼는 마음의 허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비싸지 않나? 이게 왜 이렇게 운영 비용이 비싸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코스트는 실제 구매한 이후에 운영 비용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5년 그리고 약 45명의 세일즈 그리고 어카운트 매니저를 분석해 보니 고객이 구매하는 관점이 가격 그리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 그리고 운영 비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제품을 도입을 했을 때 그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경쟁사 대비 혹은 기존의 제품 대비 혹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 대비 확실히 밸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기존에 어떤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엑셀 마찬가지고 뭐 B2B 세일즈 솔루션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존에 사용하는 시간 대비 확실하게 차이가 있지 않으면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세일즈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마음의 허들과 혹은 보스 그리고 의사결정자한테 이 설득시키는 거, 당위성을 얘기하고 설득시키고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 허들 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0배 정도. 기존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걸 사용하니 이 신규 제품을 도입했을 때 10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10시간이 걸렸는데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제품을 도입하면 우리가 이렇게 10배 효율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 서비스를 세일즈를 제안하거나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제품을 제안할 때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논리적으로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실제 가치로도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가격은 당연하고 가격은 이렇게 고객이 느끼는 가치 타임을 리듀스나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주거나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때 의사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 그 고객이 느끼는 가치, 고객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 구매하는 담당자가 이 구매하는 구매 결정 의사 포인트 이런 것들이 밸류하고 가격에 있을 거고요. 코스트도 마찬가지라고 그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코스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가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 그리고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건 셀 사이드인데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제 제품의 판매 가격, 영업이익보다 너무 많은 공수가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팔면 팔수록 이게 손실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BEP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거나 너무 많은 공수가 들어와서 실제 팔면 팔수록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팔아도 이익이 안 나는 것, 그 수준이 발생할 텐데 이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저희가 신규 제품을 런칭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안하고 그 제안된 제품이 사업성이 있어서 스케일업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약간 손실이나 혹은 비용에 발생을 해도 향후 2년, 3년 내에 스케일업 가능한 사업성이 있어서 기존의 서비스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이건 제공해야 된다. 그런 게 셀사이드 분석이 있을 거고요. 이 구매 서비스 제품을 구매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코스트 이걸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도비 솔루션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도비 솔루션을 구매를 하면 구매 비용은 적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되게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구매 비용보다 운영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다면 그거에 대해 그 비즈니스 혹은 서비스 제품을 사용했을 때 밸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10배 기존 솔루션, 기존 서비스, 기존 제품보다 우리가 이걸 사용했을 때 10배 혹은 5배 이상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어요. 이 서비스를 고객 입장에서요. 이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이 서비스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게 가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시간 그리고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생산성을 기존 대비 최소 2배 이상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거나 다른 부서와 같이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캐패시티가, 즉 업무 캐파가 높아져서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있네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시간을 10배 이상 줄일 수 있는지, 생산성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지, 캐파를 전체 일하는 효용이나 캐파를 4배 이상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트 대비해서 운영 비용이 기존 대비, 기존 서비스 대비, 기존 제품 대비 2배 이상 혹은 4배 이상, 제가 보기에는 한 2배 정도는, 저희가 한 45명의 세일즈 그리고 어카운트 매니저를 보니까 2배 정도는 약간 의사결정에서 약간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3배나 4배 정도 된다면 이 정도는 도입해도 괜찮아, 우리는 이 정도는 도입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프라이스, 코스트가 이렇게 각각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큰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이 제품,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기존에 10시간 걸리는 게 1시간을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시간에 효용이 발생을 한다면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의사결정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가격은 사실 그 뒤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0명이 이 업무를 했는데 9명이 업무 시간을 1시간을 줄여서 저희가 그 나머지 1명 혹은 2명은 지금 기존 대비 다른 업무에, 우리가 성장하는 더 나은 업무에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솔루션,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의사결정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트, 내부 운영자 관점에서요, 유지보수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솔루션이나 제품을 사용하면 기존 대비 모르는 서비스도 있을 거고, 그 서비스를 교육받거나 아니면 잘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육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유지보수이 발생하거나 계속적인 인력 투입에 대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데, 심지어 이거를 사용했을 때 1인당 인건비보다 낮아요 라는 이런 포인트가 발생이 된다면,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 찾아주신다면 이 서비스 세일즈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의사결정 포인트, 구매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의사결정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고객한테 공감과 이 사용의 의사결정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프라이싱 전략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세일 사이드, 즉 저희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사이드에서 인력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이걸 개발하는데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기존 대비. 그래서 첫 번째,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원가보다 더 낮은 비용을 판거나, 아니면 원가 플러스 판관비라든지 기타 영업 비용이 포함돼서 원가가 제품의 판매가 대비 50% 40% 이상 내려가야지 될 거라는데 가격이 너무 낮아서 고객한테 이 서비스를 판매 혹은 영업을 했을 때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 즉 프라이스 전략이 잘못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때 코스트 비용, 우리의 코스트 비용,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 비용, 인건비라든지 저희 서비스에 대한 개발 비용을 너무 저평가한 경우 팔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했을 경우 내년도 서비스 전략 상품이나 전략 제품이 다른 서비스와, 기존에 있던 서비스와 시너지가 날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가치가 제품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리소스를, 즉 서비스 제공 비용을 너무 저평가한 경우는 가격 전략에 이슈가 있어서 팔아도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리소스가 추가 투입되거나 비용이 발생돼서
발생된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상황들은 세일즈하고 어카운트 매니저 그리고 제품 개발자 그리고 제품 기획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고객이나 서비스 타겟을 잘못 맞출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단가가 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해보고 실제 고객이 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확률, 그래서 10%, 20%, 5%에서 20%까지 세일즈 볼륨, 이게 개당 단가라든지 개당 얼마나 매출이 얼마나 많이 고객이 선택하고 그거를 구매하느냐 이렇게 해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플러스 그러니까 객 단가 플러스 판매 볼륨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구매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출이 가장 높아지는 법, 영업이익이 가장 높아지는 지점을 찾아서 이 가격을 이렇게 변경하거나, 왜냐하면 세일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디스카운트 혹은 쿠폰을 발행해서 이 비용을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 계약이라든지 볼륨 사이즈가 조금 작거나 크게 한다든지 충분히 세일즈에서 네고시에이션 할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도 있고, 그걸 잘 정의해서 옵티마이즈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가격 전략을, 가격 정책을 잘 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0배 정도 되면 고객이 사용하는 가치가 기존 대비해서 10배 정도 더 효율성이 있다, 고객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요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라이스는 뭐 시뮬레이션 됐던 가격 정책이 됐던 요걸 한 5% 정도 좀 가격을 움직여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객을 무한대에 올릴 거거나 무한대에 내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해보니까 고객이 갑자기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고객이 이탈하는 경우나 고객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가격을 올렸을 때, 프라이싱을 올렸을 때 고객이 갑자기 15% 이상 이탈하거나 고객이 우리는 그 가격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그 고객 이탈이 있을 때 저희는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하면서 가격 전략이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아니면 구글 이런 드라이브 같은 것,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비슷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저희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병원을 위한 백오피스 서비스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해본 예시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달 동안 무료로 한번 드려봤어요. 근데 한 달 동안이 아니라 2주, 1주 프리 트라이얼을 2주 동안 드려봤더니 저희가 보니까 별로 실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엔드 유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했을 때 58% 컨버전, 유료 고객으로 전환율, 그리고 14일 했을 때 62%, 30일 했을 때 65%,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리 트라이얼을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건을 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트라이를 해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병원이 사용하는 환자들 정보 데이터를 내려올 때 API를 연결했을 때, 그래서 500개 정도의 한도를 두니까 그가 넘어가는 사용자들은 유료로 전환하는구나. 아니면 유저를 저희가 병원에서 사용할 때 한 병원당 3명의 유저를 제한을 뒀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3명 이렇게. 그러니까 3명이 넘어갈 때 유료로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시간도 저희가 30일 매달 결제 일수를 30일에서 29일을 줄여봤거든요. 근데 1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일부터 29일에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B2B 고객이 좀 장기적으로 24개월이든 36개월 되면 이게 한 달 정도 더 수익이 저희한테 발생되거든요. 근데 사실 병원에서 혹은 B2B 고객이라면 그 하루 이틀 정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에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포인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접근했던 케이스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넷플릭스나 뭐 구글 클라우드 이제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프리티얼 등록을 할 때 신용카드 넘버를 입력을 해봤어요. 근데 신용카드 입력을 하지 않는 집단과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집단이 2배에서 3배 정도, 2.5배에서 3배 정도 신용카드를 입력한 고객에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물론 예, 나 이거 원하지 않아, 나 결제 캔슬해줘, 취소해줘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제로 크레딧 카드 넘버를 넣은 고객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셨으면 여러분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세일즈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세일즈하고 프로덕트 오너, 제품 개발자, 서비스 개발자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프로덕트 오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프로덕트 오너의 관점이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유저블, 피저블, 밸류able. 왜냐하면 세일즈 관점하고 비슷한 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저블, 피저블, 밸류able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저블은 고객 관점. 고객이 필요로 하는가? 이 서비스를, 이 제품을 돈을 내고,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가치가 있나? 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피저블은 현재 우리가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기술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인력으로 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이번 달까지, 이번 주까지 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가? 이게 피저블이고요. 밸류블은 사업성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고객이 돈을 내고 쓸 가치가 있나? 저희가 판매 시 고객이 살 만한가? 우리가 이 서비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출시하고 판매했을 때 사업성이 있어서 향후에 기존 서비스가 갖고 시너지가 나거나 스케일업 할 수 있나? 이 관점에 이렇게 유저블, 피저블, 밸류블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같이 세일즈하고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같이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마케팅 관점에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프로덕트 오너가 유저블, 피저블, 밸류블 같이 얘기했는데요. 마케팅 혹은 세일즈를 할 때 컨텐츠를 제공하잖아요. 저희가 고객한테 저희 서비스를 홍보를 하거나 의사결정 담당자를 만나서 회의 시 저희 제품을 소개를 할 때 이 관점이 같이 녹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일즈 그로스 관점 혹은 세일즈의 효율적인 접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면 기존의 고객이 아니었던 분, 그리고 기존의 고객이겠어도 신규 저희가 서비스 혹은 펑션들이 늘어났을 때 프리세일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기존에 저희 서비스 사용 안 해보셨는데 혹시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가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포스트 세일즈는 기존의 고객들이 저희가 이런 신규 기능들이, 신규 제품들이 출시됐는데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기존 고객한테 제안하는 세일즈 오퍼튜니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프리세일즈, 포스트 세일즈가 구분이 돼서 저희가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 B2B는 이렇게 단순히 마케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인지 아니면 신규 고객인지, 신규 고객 중에 새로운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해서 그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안을 하는지 이렇게 달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채팅창에 엑셀 파일을 공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거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세일즈 파이프라인 관리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분기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 맨 앞에는 기존의 포텐셜 고객, 잠재 고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고객인데 신규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하는 그런 오퍼튜니티 회사일 수도 있을 텐데, 회사 이름,
그리고 회사 상태, 우리가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기존에 우리 서비스를 구매했는데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잠재고객을 발견해서 제안하는 건지, 그리고 이 고객들한테 우리가 제안할 저희 서비스의 총 단가 혹은 저희가 이번 분기에 제안할 서비스. 근데 이것들은 그 회사 내부에, 그 고객사 내부에 예산도 있어야 되고, 담당자가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고, 뭐 타밍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우리가 만약에 담당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화상 회의로 해서 미팅을 제안했을 때 날짜, 그리고 담당 그 고객사뿐만 아니라 담당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쪽에서 제안한 담당자, 책임자, 그리고 이걸 계속 팔로우하는 과정, 지금 우리가 몇 번 미팅을 했는지, 첫 번째 미팅을 했는지 아니면 두 번째 미팅을 했는지, 세 번째 지금 계약 바로 전인지 아니면 지금 빌딩까지 갔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팔로우 데이트,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날짜, 미팅을 어레인지하거나 어레인지 해야 될 일정 내, 그리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봤더니 우리가 이 계약을 따낼 것 같아 하는 그 확률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뭐 디스카운트라든지 쿠폰을 발행하거나 하면 저희가 진행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좀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스카운트 하면 더 높아지는지, 그리고 실제 세일즈를 총괄하거나 할 담당자 혹은 고객사의 의사결정자는 누구를 의사결정을 최종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넥스트 스텝, 이렇게 쭉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것들을 기존에 뭐 세일즈포스나 뭐 여러 가지 그 CRM 툴로 관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뭐 팀장님이나 아니면 팀원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B2B 상황들에 대해서 고객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파이프라인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어느 정도 우리가 위인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강의 자료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다시 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저희가 마케팅이나 세일즈에서 잠재 고객을 만나고 기존 고객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엑셀로 보여드린 것처럼 진행 상황, 누구랑 만나는지, 언제 만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고객이 요구했는지,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제안했고, 그 제안대에서 추가 요구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 계약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다른 파이프라인을 타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비드가 다가와서 작년부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많은 것들이 조금 많이 줄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채널들이 많이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경우는 대면 미팅이 되게 많이 줄어서요. 뭐 줌이나 아니면 스카이프로 하는 비대면 세일즈 오퍼튜니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시거나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과 그리고 그 어려운 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페이지에서 얘기한 잠재 고객을 만나거나 기존 고객들한테 저희 서비스를 재구매하거나 신규 제품을 새로 노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일즈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써보게 하거나 그들한테 제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예전에는 얼굴 보고 미팅을 했어요. 근데 얼굴 보고 미팅을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풀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굴 보고 세일즈 오퍼튜니티를 가져가셨던 분들은.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이런 고객의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세일즈 오퍼튜니티를 가지게 되니까 훨씬 더 서비스를 명쾌하고 간단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밸류, 고객이 느끼는 가치의 관점, 두 번째 고객이 느끼는 가격에 대한 마음의 허들, 그리고 실제 이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혹은 실제로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유지 보수, 즉 코스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명쾌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되게 핏하게 줄여서 단계별로 이게 맨 첫 번째 미팅을 한 건지 아니면 담당자 실무자하고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의사결정자하고 얘기를 할 건지 그 의사결정 단계 혹은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되게 임팩트하게 전달이 돼야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계약이 되고 관리가 되고 고객 관리가 되고 파이프 관리가 되고 세일즈가 마무리되고 기존의 고객이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 되거나 기존의 고객을 구매 고객이 되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건 예산이나 세일즈 액티비티에 연결돼서 여러분 고려해야 된다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장이랑 비슷하게 연결이 돼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비대면 세일즈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비대면 세일즈 기회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고 제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총 4가지 측면에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디지털 전환 측면, 데이터 측면, 일하는 방식 측면, 그리고 밑에 조직 운영까지는 다 같이 연결되는 일하는 방식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우리 조직은 디지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조직은 디지털 영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제 왜냐하면 세일즈 하시는 분하고 뒷단에 컨텐츠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왜냐하면 단순히 파워포인트 화면 기능 설명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고객 가치 측면 경쟁 사업이 어떤 것이 더 나아지는지 실제 이걸 사용했을 때 시간이 줄어드는지 이렇게 그 콘텐츠를 심플하고 명쾌하게 각 담당자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이거는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야 되는 거죠. 협업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이 단순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부서별 고객별 그러니까 고객 타겟별로 우리 회사, 우리 부서, 우리 팀 내에서 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게 일하는 방식의 측면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오프라인 얼굴 보고 하는 영어, 저녁 먹고 뭐 술자리를 가지거나 비즈니스 플러스 인간관계 영역에서 진짜 비즈니스 혹은 서비스 제품 측면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명쾌하고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규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노출하고 단순히 뭐 이메일이나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이 있는지 데이터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가장 영향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게 왜냐하면 디지털 측면은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 일하는 방법의 변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지털 채널에서 고객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문의사항을 저희 회사에서 저희 팀에서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고객한테 효과적으로 빨리 원하는 답변을 그리고 담당자가 대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피어라는 툴이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그 제목하고 메일 안에 있는 내용에 이게 디자인 관련이면 그 디자인 관련 검색어를 캐치해서 디자이너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이면 개발자한테 보내고 이게 영업 관련된 의사결정된 관련 혹은 디스카운트 계약 관련된 건 영업 담당자한테 보내 이렇게 고객의 메일을 오는 거를 각 담당자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담당자에게 자동 전달되고 있는가라든지 세일즈 파이프라인 관리할 때 이게 고객의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군 혹은 뭐
일반 서비스, 뭐 컨슈머 제품, 그리고 그 컨슈머 제품 안에서도 서비스별 담당자를 찾고 대응하고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것들 고객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으려면 우리 내부에서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하는 측면, 저는 사실 일하는 측면이 비대미어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존에 얼굴 보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화상으로 혹은 메일로 혹은 컨퍼런스로 우리 서비스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걸 어떻게 심플하고 명확하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 우리 회사의 컨텐츠는 제안하는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의사결정자에 대한 부분, 이거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부분, 이거는 파이낸스처럼 그 구매, 조달 관련 이런 부분 담당자별로 저희가 다른 컨텐츠로 나가는 건지 이렇게 우리 회사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조직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표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저희가 열심히 했어요. 파이프라인 잘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고객 미팅 몇 번 했어요. 뭐 8번 했어요. 지난달보다 10% 이상, 15% 이상 더 많은 회의를 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파이프라인 관리하는 것처럼 만났어. 그리고 두 번째 회의를 했어. 그래서 실무단이라는 얘기를 하고 실제 계약 담당자를 만나고 의사결정과 최종 사인이 마무리되고 그 전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와 날짜와 세일즈 파이프라인 관리를 어떤 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여드린 엑셀 표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내용처럼 해도 되고요. 잠깐 시가전 페이지로요. 이거는 피그마나 아니면 미로를 활용하는 저희 회사의 내부인데요. 위에 보시면 고객별로 이래서 S사, 뭐 A사, 뭐 B사 이렇게 고객이 요청이 왔다면 그 고객을 각 담당별로 저희 회사 내부 담당별로 질문이 왔으면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관련된, 영업 관련된, 뭐 기능 관련된 이런 내용을 달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만약에 세일즈 담당자라면 혹은 어카운트 매니저라면 이걸 보고 바로 고객한테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고객별로 사실 이거 보면 뭐 큰 내용보다는 포스트잇 같이 붙여놔서 고객이 요청이 왔을 때 저희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고객 관리, 파이프라인 관리했을 때 보여드린 요 밑에 링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채팅창에 공유를 해둘 텐데요. B2B 세일즈 대시보드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본 대시보드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대시보드가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그래서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하는데 저희가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세일즈 타겟 목표가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각 담당자별 혹은 부서별로 목표를 상회하는 그런 부서나 담당자가 있을 거고 목표를 상회하지 않는 담당자나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브리틴이나 노엘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져다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 조금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평균보다 조금 저조한 이런 분들한테 잘하는 사람의 방법,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일즈 오퍼튜니티를 관리하고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지 그거를 스프레드하는 거죠.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물론 이거는 뭐 케이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잘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목표를 좀 더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객의 그러니까 저희의 잠재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세일즈 타겟을 낮추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부서나 아니면 담당자별로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못하는 사람을 걸러내자라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하고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세일즈 팀, 우리 팀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콜하고 이메일을 했을 때 지금 이거 보면 보통 콜을 해서 고객이 전화가 연결되고 고객이 저희 서비스 써보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컨버전 레이시라고 한 전환율로 한다면 지금 전환율 목표가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전환율 목표를 한 여기쯤으로 낮춰서 우리는 타겟, 즉 목표를 잘못 잡았구나. 그래서 목표를 낮춰야겠구나. 근데 이 중에서도 목표를 평균 대비보다 잘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인이랑 같은 이런 분들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위에서도 컨버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콜을 잘하고 어떤 내용과 어떤 멘트와 어떤 고객 대응을 했는지 이메일도 제목과 내용과 그 컨텐츠를 봐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단순히 그냥 대시보드에서 보고 성과를 지표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확대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고객 관리를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이건 저희 케이스인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먼데이라는 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 케이스입니다만 매일 어떤 세일즈 타겟을 뭐 메일을 보냈거나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봤다 이런 것들을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을 했어요. 고객을 고객 A라는 잠재고 고객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답변이 왔어요. 뭐 100명에 아니면 100개의 회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하고 콜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한 것들을 쭉 리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최종 담당자는 누구고 이게 디자인을 반영하고 혹은 다른 사람한테 확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AB 그래서 그룹핑을 해서 보냈을 때 어떤 식으로 더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작업한 사람 그리고 실제 이거 스테이터스를 뭐 100건을 보냈고 50건을 보냈고 30건을 보냈고 이런 것들을 이제 AB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실제 이번 주에 할 일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있었는데 지난주 대비 혹은 지난달 대비 15%가 늘었어요. 전환율이 뭐 20%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진행하는 그 팀장님이나 리더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시간이 2시간 걸렸어요. 뭐 5시간 걸렸어요. 언제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데일리 위클리 워크를 해봐서 이렇게 고객 관리하는 사실 CRM 툴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건데 저희는 한번 이렇게 먼데이는 툴을 갖고 한번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언제까지 뭐 하는 것들을 해봤는데 실제 효과가 있더라, 효과가 없더라, 실제가 뭐 전월 대비 전주 대비 낮았더라. 이거 담당자들끼리 같이 얘기를 해보고 사실 이거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셔야 되는 방법, 조금 더 같이 하셔야지만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게 지금 이거는 아사나라는 툴인데요. 실제 고객의 요구사항, 문의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대응을 했을 때 피드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저희가 고객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75%의 피드백을 드렸다는 답변을 드렸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지금 못하는 부분이 25%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못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인지,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문제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일을 하다 보면 그 세일즈 같은 경우는 그 엔지니어, 뭐 디자이너, 제품 개발자, 기획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일을 해서 마치고 그 일을 마쳐야지만 제가 권영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하고 권영이라는 사람이 일을 마치고 또 다른 C라는 사람한테 가야 될 이런 그 디펜던시, 즉 의존성이 있을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앞에 사람의 일이 끝났어. 그리고 제 일이 앞에 사람의 일이 늦어져. 그럼 저도 당연히 일이 뭐 이틀, 3일 늦어질 수도 있고 일주일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히 업무에 대해 진행 사항 관리를 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늦어지면 당연히
저 이 사람 때 KPI 관리하면 이 사람 때 늦어졌어요. 저의 책임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 플로우를 여러분들 팀장님이나 리더분이나 여러분 자체가 이 상황들을 인지하고 그래서 대응하고 일이 이틀이면 혹은 3일이면 끝날 것 같구나. 내가 미리 준비해야지. 그리고 먼저 가서 진행 상황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저희 뒤에 같이 할 사람하고 이게 일이 이틀 늦어졌어요. 혹은 일주일 늦었어요. 저희가 조금 버퍼를 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팀별 세일즈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관리가 될지 세일즈 오퍼튜니티 관리가 그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지표나 아니면 대시보드를 통해서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그 성과 관리를 해서 못하는 분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프레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팀장이나 리더분들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업무가 너무 이렇게 몰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20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5개 한다. 이래서 한 사람한테 너무 일이 과중하게 몰리지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이 번아웃이 오거나 일이 딜레이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을 쳐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툴들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먼데이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오더 넘버를 달아서 언제까지 딜리버를 한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이 됐던 서비스 제품의 기능이 됐던 딜리버리 됐던 이거 관리자 담당자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우리가 고객한테 마감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디펜던시나 아니면 진행 사항들을 이렇게 타임라인이나 아니면 간트 차트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툴들은 사실 회사에서 전부 다 쓴다보다는 작은 툴을 먼데이 말고 아까 말씀드린 클릭오브이나 아니면 아사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적은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분들이 한 10명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는 엑셀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툴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팀 내에서 부서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허가나 아니면 부서장님이 허가가 있을 경우에 이런 툴을 사용하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컨텐츠, 딜리버블 컨텐츠에 대한 캘린더, 딜 플로어에 대한 거는 마케팅에, 세일즈에 대한 것들, 이슈 트래킹에 대한 것들, 프로젝트 로드맵이나 아니면 고객단에 어떤 문제와 이슈와 진행 사항이 있는지 그걸 제가 우리 팀이 우리 부서가 어떤 대응을 다음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부서 내 분들끼리 같이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내용들을 같이 협의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줬던 화면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B2B 고객 개발 관리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여러 가지 운영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 우리 팀, 저 개인, 저 본인 개인의 세일즈가 된다면 세일즈 앞단부터 뒤에 빌링까지 그리고 세일즈 중간중간에 마일스톤에서 어떤 지표를 관리해야 되는지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더 나아지는데 그 나아지거나 혹은 잘 안 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표로 기간 내에 지표를 동일하게 분석하고 지표를 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표들을 아까 말씀드린 윈레이트나 잠재 고객이나 고객별로 먼슬리 레비뉴 혹은 MRR, 먼슬리 레커링 레비뉴 한 달 혹은 1년에 이 고객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비교한다든지 해서 운영 관점, 고객 관점 이게 지금 저희의 서비스 제공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고객의 관점에서 실제 우리 서비스 제품을 썼을 때 이렇게 가치가 10분의 1 혹은 10시간 걸렸던 거 1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어? 이런 관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고객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전달했을 때 의사결정 사항 포인트는 의사결정자와
구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각각의 어, 의사결정자와 사용자와 구매 관리자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B2B 세일즈 관점에서 고객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기존에 있는 제품 혹은 우리가 지금 제안했던 혹은 기존에 납품했던 혹은 우리 제품을 고객이 이미 쓰고 있는데 기존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플러스 우리 지금 이번에 새로 제안했던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시너지가 나는지 그리고 시너지가 나야지 좋을 거라고 고객들은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기존에 그러니까 세일즈 관련 혹은 툴들을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무거운 툴이 있을 수 있고요. 엑셀로 어떻게 혼자나 팀 내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서 조금 너무 무거운 툴을 쓰거나 너무 엑셀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 팀에서 공유하는 거. 제가 엑셀을 공유 드린 이유가 팀하고 같이 쓰라고 지금 제안 드리는 거지 혼자 쓰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 사항들을 프로젝트나 파이프라인 관리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지금 고객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고객의 이 제안을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가치를 느낀 건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인지 아니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인지 그리고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책상을 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더 효율적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런 쓸데없는 삽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제안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영창님이 그 질문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 관리 업무 등의 일정 관리 혹은 여러 가지 툴 중에 엑셀로 크리티컬 패스를 작성해서 관리하는데요. 아사나 같은 소프트웨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는 예쁘고요. 그 예쁘다는 게 있잖아요. 이 툴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저 혼자 엑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엑셀에 대해서 함수가 들어있거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 만드신 분이 더 알고 아니면 뭐 사용하던 선배님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사용했던 걸 그걸 제가 수정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사나나 아까 클릭엄이나 원데이 같은 툴은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거기다 다 남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파이프라인 관리, 세일즈 오퍼튜니티 관리, 기간 관리, 이슈 관리 이런 것들이 그 툴 안에 쉽게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다 제가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툴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저의 관점이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툴을 사용해서 더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쉽거든요. 내가 툴을 그러니까 엑셀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 최영득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엑셀 관리 자료에서 웨이트 밸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요소들을 주로 고민해서 퍼센트를 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저희 케이스인데요. 사실 뭐 세일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객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1,000만 원 있을 경우에 총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밸류가 고객 주문 그 매출이 1,000만 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만 원짜리가 있으면 당연히 1,000만 원짜리 더 우리가 타겟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천만 원짜리는 저희가 10명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20명을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100만 원짜리는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한 명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반영할 수가 있고요. 이게 천만 원짜리는 이건 그냥 기간을 말씀드릴게요. 기간이 만약에 3개월, 5개월 언제 도입할지 잘 안 보여. 얘기를 계속 해봐 두 번, 세 번 해봐도 당장 이 계약이 될 것 같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산도 있고 당장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달 안에 구매해야 돼. 이번 분기 안에 구매해야 돼. 이렇게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더 웨이트를 더 우선치를 높게 가져간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는 저희 케이스 말씀드리면 한 달 안에 구매한다. 이게 사실 제일 높고요. 두 번째로 사람이 투입하는 그 리소스가 10명보다는 1명, 1명보다는 1시간만 해서 이 서비스를 고객이 살 거라는 그런 조금 더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더 높을 거고요. 첫 번째는 데드라인 정해졌다. 두 번째는 인력 리소스가 적게 들어간다. 세 번째는 우리의 공수. 그러니까 고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납품이 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 정도의 우선순위를 웨이팅 밸류를 저희는 정하고 제안을 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편하게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주성환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툴 적용 그리고 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가정이나 기본 조건은 저한테 굉장히 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우선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툴은 우리 팀원들이 다 쓸 수 있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써야 되는 툴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한국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게 있냐면 노션이라는 툴이 있는데 이거는 쓰면 쓸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함수를 넣거나 아니면 매트릭스거나 뒷단에 막 그 적용해야지 더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툴을 쓸 때 기본 기능 말고 막 함수를 넣거나 막 어려운 기능을 막 템플릿을 새로 만들고 이런 거는 하지 못하게 해요. 기본 기능만 쓰세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걸 예쁘게 만들고 누군가 뎁스를 깊이 들어갔을 때는 다른 사람 못 쓰니까 기본 기능만 쓰세요라고 하는 툴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파이낸스 쪽에 저는 되게 깊이 들어가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저는 시뮬레이션 하거나 저는 특히 대표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되게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 저희가 한 고객이 한 500개 정도 병원 고객이 500개가 있는데 이 500개 군들을 이렇게 한 8개 정도 군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맞는 그 가격 그리고 그 디스카운트 포인트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어떤 그 레인지를 주는데 이거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에 팩터가 500개에서 10개만 들어가면 팩터가 10개면 500개 고객에 10개 하면 5,000개가 되거든요. 시뮬레이션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고객한테도 제안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는 모델의 가정을 되게 어렵게 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PI 지표를 5개 이상 가져가지 맙시다. 그리고 버튼을 메뉴 버튼을 5개 이상 만들지 맙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각 그 부서나 아니면 회사의 서비스마다 조금 다를 텐데 너무 많이 안 가지가 않은 것들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